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나입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철에 접어든 것 같아요. 어제 새벽부터 빗줄기가 엄청 강해지면서 서울 또 경기도 지역 이런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이 목동 쪽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그 BOA의 뉴스를 접했는데 북한에서 지금 엘리트 탈북민의 숫자가 올해 들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평양 출신의 탈북민들이 2017년 기준으로 2017년 전에는 3%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11%로 증가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의 탈북이 왜 중요한가? 김정은의 특권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정은은 자기의 또래, 즉 장마당 세대라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 MZ세대죠. 그 세대들과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충성심이 예전에 할아버지, 아버지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던, 일명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충성심이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거든요. 이유는 많습니다. 한류로 인한 것,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유입,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은 안 되지만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SD카드로 인한 많은 정보 유입이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지고 또 실제로 많은 북한의 젊은 대학생들이 그런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트들이 탈북이 그럼 왜 이어지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서 바로 탈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로 나와 있던 유학생들 속에서 탈북이 이어지는데, 유학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뭐 아무나 유학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충성심이 그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충성심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즉 출신 성분 1차 합격이 되고 모든 생활평정서에서 충성심이 남달랐다라는 게 확정이 되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해외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왜냐면 해외에 내보냈다가 탈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배운 사람들, 엘리트들에 대한 단속은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들도 뭐 처음에 나갈 때는 자식들 다 북한에 두고 혼자만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들이 지금 제3의 국가에서 탈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니까 21세기에 굶어서 죽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지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아사자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 그리고 유학생들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물빼기 작업이라는 걸 시키거든요. 밖에 나가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조직에서, 직장 안에서 엄청 감시를 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그냥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기 때문에 북한에 딱 들어가면 자유를 누리다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쯤 되면 대부분 용기를 내서 탈북을 감행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엘리트들이 지금 뭐 그것도 엘리트 중에서도 평양 시민권자들의 탈북이 11%다. 3%에서 11%로 증가했다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김정은을 떠받치고 있는 그 핵심 계층이 무너져야 돼요. 이들이 김정은 정권 잘못된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내려놓고 정권을 다 포기했을 때, 남한과 어떠한 이제 뭐 교랍을 했을 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내가 누리게 해줄까? 그리고 내가 누렸던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다 압니다. 이 정권이 잘못되고 3대 세습이 얼마나 잘못된 거고 이걸 계속 유지시키면 4대 세습으로 가고 5대 세습으로 갈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못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담보 못하니까. 왜냐면 그만큼 많은 북한 주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빨아먹고 산 계층이거든요. 그 계층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려놨을 때 북한 주민들이 지금은 몰라서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교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걸 다 깨우치고 나면 그 총구가 어딜 향하겠습니까? 특권층과 김정은 그 가족 일가로 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한이 어떻게 진짜 뭐 통일이 되던 같이 어떤 협력을 하던 연방제를 하던 두 체제로 가던 공존하는 거를 가던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사이가 좋아지면 이들한테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감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가 그들의 완전한 고민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정은 측근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뭐 뉴스로도 보셨고 노동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아주 그 왕별단 사람들이 김주의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솔솔 대고 있죠. 그리고 뭐 리설주나 김정은도 양쪽으로 쭉 밀려나고 그 김주혜가 가운데 앉아있고 뭐 총 백두산권총이라고 하는 선물권총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빼들고 심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김정은을 쭉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저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지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김정은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의 삶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이 위치에 어떠한 권력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내려놓기가 싫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굶어 죽지 않거든요. 밑에 주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특권층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핵 한 3발만 안 쏘면 북한 사람들 1년 식량 됩니다. 북한에 지금 모자라는 식량이 매해 100만 톤에서 150만 톤이에요. 그런데 그 미사일 하나만 안 쏘면 30만 톤에서 4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 3발만 안 쏴도 100만 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쏘잖아요. 주민들 굶어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만 지금 핵 도발만 150회가 넘었습니다. 김정은 지금 10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데 150여 회를 도발을 한 거예요. 핵 미사일 실험과 이 발사 실험 이런 도발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국방비로 한 나라가 국방비로 60% 가까이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주민들이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군인들도 막 밖에다 내보내갖고 외화벌이 동원시키고 뭐 식당이네 뭐네 전 세계에 아마 외화벌이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실리콘밸리 미국 회사에도 막 취업하고 해커들이 그럴 정도니까 북한이 정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더 많은 해커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비트코인 털어가고 국제시장에서 구명권을 위협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계속 저렇게 유지되려고 발악을 하는 한 엘리트층들도 하나둘 이 머리가 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그 60, 70대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가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가고 그 사람들이 가고 그나마 MZ세대가 오려고 하면 김정은이 지금 40살로 봤을 때 10년 후면 50살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지금의 MZ세대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들은 현저히 지금 60, 70대하고는 완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접한 것도 다르고 지금 세대는 핸드폰과 노트북으로 크는 세대예요.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USB나 SD카드를 통한 정보 유입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0, 70년대 아날로그 시대 때 자란 사람들은 그때는 아마 모든 지령이나 모든 것들을 책으로만 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여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MZ세대가 드디어 권력을 잡는 때 그때 뭔가 남북한에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특권층들,
엘리트층이 계속해서 탈북이 많아진다라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감과 반감이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엘리트층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강압적이고 아주 횡포적인 이런 정치 스타일을 이어갈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또 내부 결속을 위해서 계속해서 핵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이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을 올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많은 또 나름대로의 생각과 입장 뭐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서슴지 마시고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연아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